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의 너빌리티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산의 너빌리티 어떤 포인트로 이전에 좀 점검을 드렸었냐면 5월 16일입니다. 요 구간이죠. 네, 5월 16일에 다소 좀 제목이 자극적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7월에 있을 체코 원전 세일즈와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사실상 확정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을 좀 체크를 드렸는데 이후에 급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와주었죠. 네, 급등이 크게 나와주었고 수익을 좀 크게 안겨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지금 이 박스를 그려가는 중에 있고 지금 양봉이 좀 길게 나오고 있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체코 원전 세일즈 측면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이제 또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죠. 7월 중순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치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5월 16일에 종목들 제 영상 보시고 잡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느 구간에서라도 지금 좀 큰 수익이 지금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향후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어떻게 좀 종목을 접근하고 대응을 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방향성 점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겁니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햄사 결집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수급이 강하게 붙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원전을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 윤 정권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 문 정권일 때는 아무래도 탈원전 기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당시에 유럽권 내 텍소노미 포인트도 그렇고 이런 에너지의 안보 측면에서 원전이 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우리나라 역시도 윤 정권 야당이 당시에 국민의힘이 이 대선을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친원전 정책으로 빠르게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당시에 우리나라 내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런 폐기물 연료 처리 시스템이 파이로 프로세싱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정권이 지금 그래도 좀 잘하는 게 있죠. 세일즈 측면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그 측면으로 SMR이나 이런 포인트로 우리나라 강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 정권 친원전 측면에서 세일즈 측면으로 수주 가능성, 즉 실적으로의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측면의 정책적 흐름,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AI가 새로운 먹거리로 좀 크게 떠오르고 있죠. 아직까지도 시장의 주도 키워드로 봐야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전력 설비와 이런 전력 수요 문제, 이게 더 나아가면 어디로 이어져요? 민생 경제로 이어집니다. 민생 에너지 요금으로 부담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요금 보효율을 리스크가 좀 안전성 측면에서 아직까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원전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뭐예요? 뭐 탄소 배출 제로 이런 거 말고 에너지 안보 측면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윤 정권 이런 측면에서 세일즈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좀 유사한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에너지 안보 측면 2022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교전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이런 공급망 비상이라던가 에너지 가격 비상이라던가 이런 포인트가 상당히 컸죠. 뭐 원유라던가 천연가스라던가 그런 게 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해 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시장에 내비추는 영향성이 조금 미미해지기 시작했을 때 EU를 비롯한 각국 주변국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다시 한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교전이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에너지 안보더라. 그래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이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원전으로 해결을 좀 하겠다라는 방향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이 또 한번 부각받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2023년 하반기에 들어서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교전에 의한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교전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도 이란이 이 사이에 껴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원유 가격이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원전을 통한 이런 에너지 안보 측면의 좀 방어적 기질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으로 원전이 지금 집중이 좀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거는 결국 실적으로 이어져야 될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세일즈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 측면으로 이제 체코 원전 세일즈가 남아있는 부분이고 7월 중순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측면에서 5월 16일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체코 드릴 때, 왜 사실상, 합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면, UAE라던가, 사실상 원전의 이런 유럽발이라던가 중동 측면이라던가 이런 우리나라의 세일즈 측면과 이력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원전이 저요금 대비 고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 상당히 좀 효율적인 그런 아이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근데 그 뒤에는 뭐가 항상 문제가 되냐면 위험성, 그리고 안전성, 이게 곧 안전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전성. 뭐 일본의 체르노빌도 그렇고 원전에 대한 이런 핵 폐기물 관련 처리 문제는 상당히 크게 떠오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원전에서 비롯된 것이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 안전성 이런 게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에 이런 시공 능력 그리고 원전을 설계하는 능력, 이게 결국 경험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SMR이라던가 미국에 나가는 수주 세일즈 그리고 뭐 UAE 이런 유럽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원전 이런 거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체코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해 원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기업인들, 경제인들을 데리고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순방을 한번 돈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던 체코 측면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력을 좀 고려했을 때, 그리고 체코와의 관계를 좀 고려했을 때 충분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 세일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정말 이 체코 세일즈 측면에서 떠올랐던 게 한국과 미국과 프랑스였거든요. 뭐 중국 배제하고 한국과 미국과 프랑스였는데 사실상 이 한미 구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프랑스라고 해서 원전 기술력이 없는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한수원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측면에서 이 SMR을 둘러싸고 상당히 이 법적 공방이 치열했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이제 SMR 이런 원전 관련 세일즈를 막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둔 상태였는데 1차 기각이 되었고 지금 이제 항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1차 기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항소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더라도 온전히 자국의 제약이 얼굴에 침 뱉는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입장에서 한수원 입장에서 볼 수 있는 SMR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1차 기각이 나고 나서 한국의 원전 세일즈 측면의 수주길이 열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미국이 실제로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후보에서 일단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과 프랑스의 이강 구도로 있는 부분이고 굳이 한국에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EU의 관례라고 봐야 되겠죠. 이 관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원전업계 있고 자, 원전업계는 체코 원전과 관련 속이 타고 있다. 경쟁자인 프랑스 EDF보다 경쟁성 있고 적기에 공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수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EU 국가들이 최근 역내 제품을 선구입하는 관례를 형성하고 있어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치적인 요건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정치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EU 내에서 지금 역내 제품을 선구입하는 관례가 형성되다 보니까 아무리 기술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프랑스의 이런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진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두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저는 좀 다른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원전이에요. 말 그대로 원전. 원자력입니다. 이게 잘못 시공이 되고 만약에 효율성이 어긋나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서 상당한 돈을 조 단위 돈을 투입해서 설립하고 돌리고 발전시키고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경험이 없고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고 경제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혹여나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수조 단위 그대로 빚으로 또 앉습니다. 그리고 적기에 공급하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유럽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자체가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 AI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전이 한 번 딱 설치한다라고 해서 뭐 1년 내에 완공이 돼서 가동을 돌리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전기를 뽑아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뽑아낼 수 있고 경제성, 이 가격적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효율성, 안정성을 뽑아낼 수 있는 거는 결국 경험을 통해서 풍부한 경험과 과거 이력, 수주 성공했던 이력 등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프랑스보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이런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사실상 확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오히려 저는 재료 소멸의 가능성을 한 차례 열어두고 있긴 합니다. 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먹을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7% 정도 올라서 지금 박스입니다. 이렇게 지금 박스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 7월 중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요 정도 자리까지가 캔들 형성 구간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딱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지겠죠. 박스를 체크하면서 박스 상단을 체크하면서 돌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눈치를 상당히 볼 수가 있을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 하방으로 보면 어때요? 이 매물대 적어도 이 지지를 깨진 않아야 박스 하방으로 수렴하는 그 방향성 갭 락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구간을 상향해서 이 정도까지의 대응 구간을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2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사실은 2만 원이라고 한다면 크진 않아요. 마이너스 한 4에서 5% 남짓한 범위. 하지만 그만큼 박스가 촘촘합니다. 요 정도 구간에서 1차 정도 대응 구간을 좀 고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후방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19,000원 이탈하면 이때는 더 보는 거 아닙니다. 이때는 어떤 방향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 나기 전에 이 부분까지 이탈한다라고 하면 여기선 차라리 정리를 하고 나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실제로 체크 세일 측면에 우리나라로 발표가 됐을 때 그때는 시간에서도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유럽 현지 시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개장 전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새벽간 방향이 나오면서 그러면 그 포인트에 맞춰 차라리 돌파 매매를 노리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방향을 봐야 된다. 하나는 이전 구간이 여기가 지금 4, 5% 구간이 유지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우선 협상 대상자의 타결 포인트 그리고 이 돌파 매매를 노릴 수 있는 추가 수급을 먹는 방향을 노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체코 세일즈에 대한 우리나라 우선 협상 대상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점치고 있기 때문에 제로 소멸 가능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대응 포인트를 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전에 구간이 이탈되는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19,000원 이탈했을 때는 정리, 윗구간까지는 괜찮아요. 네,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확실히 났을 때 그때 수급이 몰린다면 돌파 포인트에서 매수 그리고 2만 원 구간에서 1차 대응하는 포인트 여부로 가져가는 두 번의 돌파 매매 포인트를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16일에 제가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서 이 종목을 체크 드렸지만 일단 수익으로 마무리된 모습이고 그 결실이 7월 중순에서 이제 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변수가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상 이런 원전의 특성을 좀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져갈 경우의 수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시나리오를 써도 괜찮겠다라는 방향성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과 고정된 링크를 통해서 이런 제 관점이라든가 원전에 대한 방향성 꾸준히 체크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편하게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